먼저 미국 분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이스라엘의 공습은 미국과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미리 알고 있었겠죠? 네, 백악관은 공식적으로 미국은 이번 이스라엘 공습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공습은 이스라엘의 독자적인 결정이라며 미국은 정보만 공유받았지 작전에 관여 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미국 언론들 특히 파이낸셜 타임즈와 뉴욕 타임즈는 미국이 이미 사전에 이 작전을 알고 있었다고 보도했고 일부 보도에서는 이스라엘이 공격하기 전 미국의 작전 내용을 알려줬고 미국은 묵인했다는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특히 트럼프 본인도 인터뷰에서 우린 날짜도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이 아주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습 직후 미국은 중동 주둔 미국 보호를 위해 방공망을 재배치하고 대사관 경계도 강화한 상황입니다. 이걸 보면 미국이 전혀 몰랐던 건 아니고 사전 정보를 알고 대비한 정황은 분명히 보입니다. 나를 보고 얘기해 주세요. 예. 원래는 내일 6월 15일에 이란하고 6차 협상을 하기로 미국하고 이렇게 예정돼 있었는데 이번 공격을 앞두고 미국이 이란 쪽을 향해서 뭔가 메시지는 없었습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메시지를 꽤 분명히 보냈습니다. 자기 SNS에 올린 글에서는 이란은 지금이라도 핵 합의에 복귀해야 했고 전면전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말은 협상에 다시 나오라는 압박이자 지금 상황이 진짜 위험하다는 시그널입니다. 동시에 바이든 정부는 너무 소극적이다며 이스라엘을 더 강하게 도와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즉 이란에게는 협상 메시지 또는 미국 정부에겐 더 강경해지라는 메시지 두 방향으로 동시에 말한 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렇다 치고 미국 의회 반응은 어떻습니까? 의회 반응은 딱 두 가지로 갈립니다. 공화당 주류는 이스라엘을 강하게 지지하고 린지 그레이엄 상위의원은 이스라엘의 자위권은 정당하다며 미국이 군사 자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반대편도 있습니다. 특히 극우 성향 의원들이랑 보수 농객 털커 칼스는 미국은 또 전쟁에 끌리면 안 된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무력 개입이 아니라 외교라는 거죠. 결국 미국 의회는 무조건 지원해야 한다, 전쟁 개입에 반대해야 된다. 이렇게 양극으로 나뉘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엔 유럽 반응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유럽도 지금 난리 났죠. 한마디씩 하느라고. 맞습니다. 유럽도 다들 한마디씩 하느라 분주한 상황입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은 공동성명을 내고 더 이상 확전은 안 된다며 이스라엘과 이란 모두 자제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영국은 자국민에게 중동에서 철수하라고 했고 독일은 이스라엘 주재 대사관 인력을 줄이는 중입니다. 말뿐 아니라 실제 조치도 취한 거죠. 다른 나라들도 입장을 냈는데요. 체코는 이란 핵 개발 우려는 이해하지만 지금 방식은 답이 아니다라고 했고 이탈리아는 유엔 안보리를 소집하자며 외교적 해법이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랍권 국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먼저 이스라엘하고 아브라함 협정을 맺었던 아랍에미레이트부터 알아볼까요? 네, 아랍에미리트는 이번 사태에 대해 즉각 중단하고 외교로 풀자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한 나라지만 이번에 중립적이면서도 꽤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국제사회 중재에 나서달라고 요청했고 스스로도 외교 채널 가동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편을 들지도 않고 이란을 비난하지도 않았고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사우디하고 카타르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우디는 이스라엘의 이번 공습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란의 주권을 침해한 행위이며 국제법 위반이고 중동 전체의 안정을 해치는 도발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란과 직접적인 우호 관계는 아니지만 이번 시안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비판적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에 카타르는 좀 더 복잡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란과의 외교 관계를 유지한 만큼 이란의 방어적 입장은 이해된다라고 메시지를 내놨고 동시에 전면전으로 확산되는 건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카타르 국영 매체인 알자지라는 공습 장면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미국이 이 상황을 묵인했다는 뉘앙스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외교적 해법을 내세우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비판적인 기류가 엇보입니다. 그럼 이번에 그 이스라엘 이란 전쟁을 두고 우리가 좀 나서서 중재를 해보겠다 이렇게 나서는 중동 국가는 없습니까? 네, 레바논과 요르단이 중재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레바논은 자국 내 무장 세력, 특히 헤즈볼라의 군사 행동을 통제하겠다고 나섰고 이스라엘과의
국경 지원 긴장 완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요르단은 유엔에 중재안을 제출하며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한 외교적 해법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문재혁 PD는 우리 브레드 TV에서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 이 프로그램을 맡아서 하는 담당 PD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긴급 방송에 투입이 돼서 국제사회 반응을 좀 소개해주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 잘생긴 청년은 누구야? 아마 궁금해할 것 같아서 내가 이제 소개를 하는 건데 혹시 떨리지 않습니까? 조금 떨리는 것 같습니다. 예, 긴장을 푸시고.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 담당 PD답게 이스라엘에 있는 메시아닉 유대인들로부터 계속 이렇게 메일이나 왓츠앱이나 이런 걸로 소식을 전해 듣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메시아닉 유대인들로부터 들어온 소식들 소개해 줄 만한 것이 있습니까? 먼저 첫 번째 어떤 사역단체 누구한테 메일이 왔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첫 번째로 소식을 전해온 것은 마우즈 이스라엘이라는 메시아닉 유대인 사역단체입니다. 공동대표인 아리와 시라 부부가 직접 방공호 안에서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역으로 수백 개의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그리고 드론 공격이 날아들고 있다며 단체 소속 인원 전원이 방공호에 대피해 있다고 했습니다. 사진도 함께 전해졌는데요. 아리와 시라가 좁은 방공호 안에서 담담한 얼굴로 안부 인사를 전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아, 저기 지금 방공호에 들어가 있는 우리 아리하고 시라. 아리 소르코라 목사님 오른쪽에 저 끝에 모자 쓰고 계시고 시라는 밑에서 두 번째 금발의 할머니죠. 그다음에 이제 아리소로크람 목사님 가족들이 지금 방공에 말이 방공호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자, 좀 무사했으면 좋겠고요. 롱켄터 목사님도 연락 왔다면서요? 네, 롱켄터 목사님도 현지 상황을 전해왔습니다. 14일 새벽 예루살렘 시내의 한 식료품점 앞에서 수백 명의 시민들과 함께 대기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당시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100여 개의 드론을 발사했고 약 20분 안에 충돌이 예상된다며 걱정되는 문자를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특히 그는 지금 자신은 방공호나 안전지대에 있지 않다며 긴박한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성도들에게 이스라엘을 위한 보호와 기도를 간절히 요청한 상황입니다. 제 핸드폰에 레드 알러트라고 해서 이스라엘로 미사일이나 로켓 날아오면 막 알람을 울려주는 그런 어플이 있거든요. 네. 얼마 전에 계속 불과 1시간 전에 갈릴리 북쪽으로 계속 이렇게 미사일이 떨어지더라고요. 갈릴리 쪽에 있는 메시아닉주 단체에서는 연락 온 게 없습니까? 네, 이번에 연락을 준 단체는 알리아 리턴 센터입니다.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호수 인근 위치에 있으면서 시리아 레바논 국경에서 불과 20km도 떨어지지 않은 지역입니다.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 군에서 원사 계급으로 복무 중인 하임 멜스핀이 직접 전해온 소식인데 현재 이 지역은 이란과 그 대리 세력의 1차 보복 타격 예상지로 분류되어 있다고 합니다. 센터 측은 75명 이상의 귀한 유대인과 자원봉사자들이 모두 방공호로 대피를 마쳤으며 지역군 기지와 연계한 실시간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갈릴리 지역이 다음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전 세계 기도자들에게 긴급한 기도와 연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도 정신 없겠죠. 그러면서 전 세계 중보자들을 향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달려가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만 요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죠. 자, 그리고 가이코의 목사님도 거의 매일 왓츠앱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현지 상황을 우리한테 보내주고 있는데 오늘도 혹시 가이코의 목사님한테 들어온 소식 없습니까? 네, 가이코의 목사님은 이번 전쟁 상황 속에서도 거의 매일 성도들의 상황과 기도 요청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6월 13일 밤 예배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사이렌이 울릴 때마다 성도들이 대피소로 달려가야 했고 그 가운데서도 실시간으로 방공 요격 장면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 예배는 교회 건물이 아닌 줌을 통한 온라인 예배로 이루어졌고 하지만 예배는 결단코 멈출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성도들에게 이런 기도 요청을 남겼습니다. 시편 말씀처럼 이 두려움의 시대에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지금 이 바로 말씀을 붙들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